답안지 놓고 갔잖아 저번에. 쉬지만 놔둘게. 자, 숙제가 어디까지 했냐? 117쪽부터 663번까지가 649번까지 숙제 있었지 또. 거기가 질문 있나? 643번 643번을 한번 해보자. 자, 자연수 A가 있는데 X에 대한 2차 함수와 즉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둘을 우선 같다고 놓고 저변으로 넘겨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지. 자, 그럼 얘가 묶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보면 a 플러스 1x 마이너스 2x 빼기 2x 되겠다, 그지?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k. 자, 근데 서로 다른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거 실근이지. 짝수 공식을 쓰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기 a제곱 빼기 2 빼기 k가 0보다 크네. 2a 빼기 1 빼기 k가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 근데 여기서 k가 범위가 어떤 거야? k가 이쪽으로 넘기면 2a 빼기 1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때 이게 의미하는 게 누군가를 봐봐. a야, a. a가 자연수일 때, 자, a가 여기가 1이란 말은 a에다 1을 대입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 그럼 여기다 a에다 1을 넣으란 얘기야. 그러면 k가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지.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빵개지. 그죠? 얘는 연계가 된다는 얘기지. 1일 때. 그럼 a가 2면 a에다가 2 대입하니까 3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개수. 그게 바로 이 괄호 2지. 얼마야? 1과 2 두 개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직접 대입을 하는 게 제일 좋아. a에다 3을 넣으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바로 괄호 3이지. 그럼 4개지. 마지막 a가 4면 4, 2, 8 빼기니까 7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그럼 그게 a, 이게 괄호 4인데 6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야. 얼마니 그러면? 12.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못 풀지 별거 없어. 그냥 a에다가 집어넣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대입하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에 보면 649번 자, 얘가 y는 2x 더하기 a제곱 빼기 b 더하기 2.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자, 많이 풀어본 유형이지. 항상 접한다. 다른 말로 중분을 갖는다. 그래서 얘를 둘을 갖다고 놓고 푸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보자. 우변으로 넘기면 2kx 더하기 2x가 2로 묶으면 k 더하기 ax.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 더하기 2 넘어가니까 플러스 k제곱 빼기 k. 자, 이게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짝수 공식의 판별식 빼기 a제곱 더하기 b 빼기 2 빼기 k제곱 더하기 k가 0이다. k제곱 소호되고 a제곱 소호되는데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네? 그럼 K에 관한 항등식과 K로 좀 묶어야지. 2A 더하기 1K B 빼기 2 이렇게 묶이지? K가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된다. 얘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되겠다. 우리가 2A 빼기 B를 구하래?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2 이런 식으로. 식이 뭐 복잡해 보여도 푸는 방법은 똑같지, 그지?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거기까지 하면 됐고, 그 다음에 내신 잡는 종합 문제에서 125쪽 125쪽에 오던 질문 690번. 그 파남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뒤에 나오나? 근데 안 나올 수는 없는 거. 어디 나오지? 방식에 나오나? 또 파남축 그게 정석과 지금 편제가 달라서 파남축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부등식이 나오구나 여기서. 나 아마 시험법이가 아닐 거야. 하남축 그거 있잖아. 근의 분리. 그거는 아마 시험법이가 아닐 거야. 내 생각에. 그건 안 해도 되고. 자, 690번을 보자. 2차 함수와 x축과 서로 다른 도중에서 만나요. 자, 봐봐.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이제 사실 어제 배우냐면 공수 2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미리 얘기를 해줄게.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야. F2 더하기 X와 F2 빼기 X가 뭘 의미할까? 자, 이게 X는 2라는 직선을 생각해보자. 이게 X는 2야. X는 2는 X축의 수직이겠지. 그러면 2로부터 X만큼 더한 거랑 2로부터 X만큼 뺐을 때 Y 값이 같대. 이게 무슨 말일까? 똑같이 X만큼 더한 거랑 X만큼 뺐을 때 Y 값이 같다. 어떤 꼴일까? 바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일 꼴일까? 대칭? 예를 들어 요만큼이 X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여기가 2니까 2 플러스 X. 그럼 여기도 X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의 좌표는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니? 맞지? 자, 그때 Y 값끼리 같다는 거야. 지금 F가 Y 값이잖아. 그치? 자, 그럼 이 X는 변하는 거야? 그럼 X가 얼마든지 간에 여기가 X, 여기가 X는 똑같아. 간격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때 Y 값이 같으려면 꼴이 어때야 돼? 무조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 X는 2에 대해 대칭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앞으로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너희들. 그럼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건 X가 얼마에 대해 대칭일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냥 2. 마이너스 2? 그냥 2. 그냥 2. 왜? 자, 이게 2가 어떻게 나온 거나 생각해봐.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봐봐. 여기서의 x 값에 이게 중점이야. 중점. 항상 중점이야. 즉 얘 더하기 얘를 2로 나누면 얘가 돼. 맞지? 봐봐. 2분의 2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x. 그럼 2가 나오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x. 그러니까 얘도 2가 x는 2가 바로 대칭축이야. 그래서 대칭축 구할 때 우선 기본적인 정의는 fa 더하기 x와 fa 빼기 x가 같다면, 자, 이거 의미하는 건 뭐다? x는 a 대칭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다르다, 숫자가 다르다, 그럼 뭐다? x는 2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b 빼기 x 2분의 a 더하기 b에 대해 대칭이다. 정원아,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똑같이 2라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대칭축이야. 더해서 2로 나눈 게 대칭축이야.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얘랑 또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언제 배우냐면 대수가 이제 너희들 고2 때 1학기 때 배우거든. 고2 1학기 때 배우는데 대수에 나오는 건데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선 주기가 A라는 얘기가 똑같거든. 자, 주기는 뭐냐면 반복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반복되는 구간.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배워. 이런 식이야. 사인, 코사인. 그럼 반복되는 구간이 뭐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이 되지.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면 반복되는 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만 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를 해도 두 개씩 해도 반복이 되잖아. 이 두 개씩 해도. 그러면 주기라는 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기라고 할 때는 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구간 중 최소인 양수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 2, 3, 4, 5 이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1이잖아. 즉 1이 주기가 되는 거야.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기는 최소값을 얘기해. 양수 주기. 그래서 fx 더하기 a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 값이 그럼 여기가 a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서 x 더하기 a야. 자, 그때 y 값이 어때? 둘이 y 값이 같잖아. x일 때 y 값과 x 더하기 a일 때 y 값이 일치한다. 그래서 그때 a를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해. 주기. y 값이 일정해지는 그 구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 자,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이렇게 표현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딱 보면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여기서 얘를 빼서 A가 나왔잖아. 여기서 이걸 빼면 A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그게 주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무조건 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X를 없애버리면 남는 게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주기가 뭐냐? X 더하기 A에서 X 빼기 A를 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주기가 2A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지금 여기다가 나타내냐면 지금 얘랑 봐봐. 헷갈린단 말이야. 얘랑 꼴이 간이 다르니 x 더하기 a고 a 더하기 x는 같겠지. 얘는 x 빼기 a고 얘는 a 빼기 x야. 지금 부호가 반대지. 이게 달라. 얘랑 의미하는 게 다른 거야. 자, 더해서 x가 없어지는 거는 얘는 더해야 x가 없어지지.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야? 대칭축이야. 더해서 x가 없어질 때는 대칭축이고 얘는 빼야 돼. x를 빼야 없어진단 말이야. 빼서 없어지고 남는 게 뭐야? 그 남는 게 그냥 무조건 주기야. 주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건 주기가 얼마야? 그렇지. 얘도 빼면 되지. a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a가 주기가 되는 거야. 4a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는 CF하고 있는 거 써놔. CF가 뭐야? 비교하는 얘기야. 비교해서 얘랑 비교해서 얘는 주기를 얘기한다. 주기. 차가 주기. 그러니까 주기는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도 써주고 여기서 요 값의 x 값의 차가 주기다. 얘는 더해서 2로 나눈 게 대칭축이다.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주기를 지금 다른 데서 써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는 언제 나오냐면 대수에서 이제 너희들이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배워야 돼. 그때 나와. 그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수 2에서도 사실 나와. 공수 2에서도 요게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 나와. 예를 들어 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뭐 2분의 3까지, 그 다음에 fx 더하기 2는 fx인 식이 x가 뭐 y는 이 범위에서 뭐 y의 범위가 이렇게 두 배 나와. 그러니까 이게 공수 2에 나오거든. 그 말이 뭐냐면 이 간격이 얼마냐? 얘에서 얘 빼면 2지. 그때 식이 주어져. 그러면 요 범위에서만 식이 주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 말이 나오면 이게 모르면이 주기가 얼마야? 그럼 이 구간만 그린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지. 실제로 문제가 나와. 공수 2에 이렇게 이때부터 주기의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공수 2 할 때도 요 주기의 개념을 알아놔야 돼. 실제로 문제가 이제 나중에 봐봐 한번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주기는 반복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차가 주기고 얘는 더해서 1로 나누는 거다. 그러면은 자 f2 더하기 x와 f2 빼기 x가 같다는 건 x는 2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2차 함수인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 x는 2의 대칭이야. 물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는 안 나왔지만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뭐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자 그냥.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보자. 이게 y는 fx.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니? 알파일 때 근이니까 f 알파는요 f 베타는 0이 성립하겠지.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중간 가운데 값이 바로 뭐야? 2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 그지? 자 그때 뭘 구하는 거야? fx 빼기 2 0의 2분의 합. 그럼 우리 어떻게 했니? 똑같은 f 알파가 0이고 f x 빼기가 0이면 x 빼기 2가 알파일 때 x 빼기 2가 베타일 때 그럼 x는 뭐야? 즉 여기서의 두근은 누구냐?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구하면 뭐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구했잖아. 왜? 뭘 알고 나서? 우리가 대칭축이 x는 2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걸 알았지.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다. 이렇게 구하면 얼마나 쉬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축을 뭘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축이라는 거, 대칭축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대칭축. 그러니까 여기 이슈가 맞는 거야 이게. 오늘 잘 정리를 해놔. 됐고 또 125쪽 질문. 126쪽 6쪽에 질문해보자. 692? 자,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y는 m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y 더하기 x축 방향으로 1이면 x 빼기 1의 제곱 4 곱하기 x 빼기 1. 자,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지.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4x 빼기 4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가 되겠네. 정리하면 그지? 얘가 y는 mx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럼 이거 두 개 같다고 나와야겠지.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2 빼기 mx 빼기 그럼 x좌표의 합이 뭐냐? 이게 결국 이렇게 x축과 만날 거 아니야. pq에서. 이거 알파 베타야. 근각에서의 관계. 두 분의 합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m 빼기 2. 근데 뭐야? x좌표 합이 바로 두 분의 합이지? 0. 이렇게 보면 되지. 그냥 저 평행 이동한 다음에 갖다가 놓고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란 얘기야. 자, 됐고 또
695번 요청 기출. 최소값. 근데 이게 사실 그 최소값이 아니라 그냥 이차함수에서의 개념을 아는 거야. 이거 사실 그 최대 최소 범위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야 이거 위로 오르냐 아래로 오르냐. 아래로. 그럼 아래로 오르면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꼭지점의 y 값이지. 아니 아래로 오를 때 최소값은 뭐야? 당연히 꼭지점의 y 값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최대 최소는 이게 이제 뭐 최대 최소의 우리 그 내용을 몰라도 이거는 배웠던 내용이잖아. 최소값이라는 건 최대값이라는 건 항상 누구 값이야 이거? y 값이야 y 값. 앞으로 무슨 값 하면 다 y 값이야.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미적분에서 배우는 뭐 극대값, 극소값, 값 들어가면 다 y야 다. y 값이야. 그러면 최대는 뭐야? y 값 중에 최대는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거. 최소면 제일 밑에 있는 걸 얘기하겠지. 꼭지점의 y 값이 바로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그 말은 뭐니? 이 x는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x 값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붙이면 되고, 자 이걸 표준형으로 붙이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지, 그치? 빼기 4분의 a 제곱 빼기 뭐 b 마이너스 7의 제곱.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꼭지점의 x 값인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값을 우선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가 누구와? cx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 한 점.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넘겨. a 빼기 cx 빼기 b 빼기 7의 제곱이 판별식은 a 빼기 c의 제곱, 자, 4 플러스 4 b 빼기 7의 제곱. 자, b제곱 빼기 4x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봐봐.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제곱끼리 더해서 0 나온대. 무조건 뭐밖에 안 돼? 둘 다 0밖에 안 되지? 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c, b는 7. 근데 a가 2니까 a, b, a, c는 2고 b는 7이다. 그럼 더하면 2 더하기 7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차함수의 성질만 알면 풀리는 문제야. 696, 97은 최대 최소분이라 안 해도 되고, 다 마찬가지. 701번은 뭐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최대 최소랑 관련이 없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지. 됐고 704번을 보자. 다 풀고 나면 뭐해? 시험 볼까 생각 중인데 연습으로. 테스트를 한번 볼까. 좀 그지. 자,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직선 y는 x 더하기 6이 만나는 교점이 a와 b다. 그때 bc가 2분의 7이라고 써줬네. 그럼 bc가 여기니? 그게 2분의 7이네. 자, 그럼 우선 여기가 알파, s 지금 여기서 두 이차함수와 1차함수의 교점의 x좌표. 이게 뭐와 같다? ax 제곱은 x 더하기 6과 같다. 좌변으로 넘기면
근각에서의 관계.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지. 두 분의 곱은 뭐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랬을 때 얘가 2분의 7이래, 이게 길이가. 그럼 항상 뭘 보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봐. 기울기가 1이네? 그럼 여기 몇 도냐? 기울기가 1이면 몇 도야 여기? 7번. 몇 도? 45도. 야 너희들 기울기는 요 탄젠트와 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우리가 탄젠트 몇 도가 1이야? 너희들 다 까먹었냐? 삼각비 다 까먹은 거지 맞지? 45도. 탄젠트 45도가 1이야. 그랬어요. 아유, 야, 이씨. 기억이 안 나. 삼각비를 다 까먹으면 어떡해. 3-2잖아. 우리가 고1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알아도 탄젠트가 뭐야? 너희들 삼각비 다 까먹었니? 정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자 이렇게 있다. 사인 세타가 뭐니? 누구분의 누구? 그렇지. A분의 B. 자 뭐야? 빗변분의 세타가 마주보는 면이 사인, 코사인 얼마야? 코사인. 그렇지. 빗변분의 역백변. 탄젠트가 뭐야? 그렇지. 자 탄젠트가 C분의 B인데 이게 뭐의 개념과 똑같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도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야. 이해돼 안 돼? 기울기의 뜻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지? 그래서 탄젠트 이게 1이면 무조건 45도야. 45도야.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여기 몇 도니 이거? 45도. 직각? 이등변이야 직각이. 그러니까 1이면 이게 무조건 1로 나올 때가 많아. 왜냐하면 요거 이용하라는 이유 내 그 얘기야. 얘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요 변의 길이가 2분의 7이면 요 변의 길이도 2분의 7이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쓴 거야. 문제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와.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앞으로 여기 기울기 1 때는 요 조건을 되게 자주 이용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 문제를 풀 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럼 뭐야 이게 바로 2분의 7.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저게 뭐야? x값의 차야. 차. 그럼 이게 2분의 7이네. 그럼 이건 이제 구할 수 있잖아.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이나 얘랑 똑같지. 그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변형 공식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a분의 a 제곱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6. 그게 얘의 제곱이니까 4분의 49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뭐야? 4분의 49. a 제곱분의 1 더하기 a분의 23. 자, 분모에 4a 제곱을 곱해서 없애버리면 여긴 4a 제곱하면 49 a 제곱. 여긴 4a 제곱하면 4. 여기는 4a 제곱 곱하면은 4a가 되겠지? 96a네. 자, 넘겨. 빼기 96a 빼기 4. 인수분해 되니? 49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8 더하기 2는 마이너스 92 되지? 49a 더하기 2 a 빼기 a는 마이너스 49분의 1또는 2. 근데 a는 뭐라고 그랬냐 아까? 양수라고 그랬지? 아래로 올려. 그럼 a가 2네. 그럼 a가 2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2분의 1. 얘는 2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뭘 구하래 이제? a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넣으면 되지? 얼마니?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3. 4분의 25다. 이런 게 수능용 문제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냥 1이다. 기울기가 1이다. 뭐다? 직각 이등변이구나. 그럼 변형 공식 활용하라는 문제구나. 그럼 딱 공식 까면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팁이야. 다. 문제 보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다음에 705번도 이것도 사실 뭐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배운 거야. 한 3-1에서 너희들 그 2차 함수에서 사실 배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우선 이거는 공수 2에서 배울 건데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 얘는 지금 너희들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올라요? 여기서 두 구간으로 나눠지겠네. x는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 두 구간 나누지. 원래 그렇게 풀잖아.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 방법이 있어.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설명한 적 있냐? x의 절대값이었을 때, y의 절대값이었을 때, x, y의 다 절대값이었을 때 그리는 방법 안 해봤지? 네. 이게 원래 공수 2에 나오거든? 근데 알아두면 편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놔. 자, 우선 예를 들어 이 y는 fx야. 자, 너희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y fx에다가 y는 fx인데 fx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웠을 때 어떻게 그렸지? fx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그리니? x축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했어? 위로. 그렇지, 접어 올리는 거야. 그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fx면 자,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 돼. 그냥 접어 올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지워지지? 여기까지 다 알지? 처음 봐? 야, 이걸 처음 봤다고? 기억이 안 나요. fx의 절대값이 있으면 fx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거야. 안 하니? 이거 외워놔. 이것도 원래는 얘를 fx가 0 이상일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이 범위일 때야, 이 범위일 때. fx가 0 이상이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f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단 말이야. 자, fx가 0 이상인 게 어디야? 즉 y 값이잖아. y 값이 0 이상이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 이상이지. 자, 그때는 fx가 그대로 나오니까 얘가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가. 그럼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원래 어디였어? 여기가 fx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붙였지. 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y의 부호가 반대가 된 거랑 똑같지 지금. 자, y의 부호 반대면 어디 대칭이야? y의 부호 반대면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이잖아. 이건 아니잖아. 반대로 기억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x축에 대칭하면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얘를 대칭이 나온 게 이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라는 얘기야. 근데 너희들이 맨날 이거 그릴 때마다 이 짓을 할 거야? 남들은 다 외워서 풀고 있는데 외워서 그리는데 혼자 이 짓 하고 있어봐. 시간이 남아 돌리겠지 그런 애들은. 문제를 못 풀어 제 시간은.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fx가 절대값이었으면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고 생각해.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러면 1번 x의 절대값이 있을 때야. 이거 달라. 얘는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고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그리는 방법. 이렇게 이게 fx야. 자,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잘 들어야 돼. 반대로 생각해. 우리가 대칭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대칭이동도 x의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이지. y의 부호가 반대면 x축 대칭이지. 그럼 얘도 봐봐. x의 절대값이었으면 y축이 기준이야. x의 절대값이었으면 y축을 기준으로 항상 양수만 남기는 거야. 자, y축 기준으로 양수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당연히 오른쪽이지. y축 기준으로 양수면 오른쪽만 남기고 왼쪽을 지우고 그 남아있는 오른쪽을 내가 기준이 어디야 지금? y축이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y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똑같은데 방법은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럼 y의 절대값이 있을 때 x축이 기준이야. 이때는 x축이 기준이야.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 자,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양수면은 위야 아래야? 위지. 그럼 아래 걸 지워. 항상 양수만 남긴다고 그랬어. 그 남아있는 걸 기준인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그러면 너무 쉽지. 얘랑 외울 때 그냥 한꺼번에 외워진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다 했어 이제. 마지막 하나. x와 y에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이런 거. 이거는 더 쉬워. 자, x와 y에 다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1사분면만 남겨. 1사분면이 어디야? 얘가 1사분면이 이거지 지금 그지? 이게 1사분면이지. 자 1사분면만 남긴 다음에 그거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럼 적어야지 너희들이 이제 말로 써야 돼. 이거 그래프만 보고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첫 번째 fx의 절대값이 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린다. 이렇게 써. fx의 절대값이 줬을 때는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린다.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든 거야 예를. 지금 2번 x의 절대값이었을 때는 y축을 기준으로 양수라고 쓰고 가로하고 오른쪽만 남기고 왼쪽은 지운 다음 그 남아있는 것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그렇게 쓰면 되고 그럼 y의 절대값은 반대겠지? x축을 기준으로 위 가로하고 양수 그래서 위만 남기고 아래는 지운 다음 남아있는 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4번은 1사분면만 남기고 다 지운 다음 1사분면만 남기고 다 지운 다음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 그렇게 쓰면 돼. x, y에 다 절대값 있을 때 1사분면만 남기고 다 지운 다음 그 남아있는 것을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든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 쉽게. 이걸 알아야 돼.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잘 써봐. 나중에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너희들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리겠네. 다 썼나? 써봐.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쓸 건데 절대값이 x가 0 이상일 때와 내가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0 미만 때는 마이너스 고치니까 얘를 또 표준형으로 싹 다 고쳐서 두 개를 각각 그리겠지. 그래서 풀겠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fx를 그냥 절대가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그냥 없는 거를 예를 들어 gx라고 해보자. g. 자 gx라고 해보자. 그러면 g 절대값 x가 바로 뭐야? x 대신 절대값 x를 붙인 거와 똑같지. 자 그럼 g 절대값 x는 fx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지금 얘만 다른데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은 같잖아. 같은 식이지? 그러면 우리는 gx를 먼저 그려. 얘를 그려. 자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빼기 2다. 자 꼭지점이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4분의 7이지? 자 꼭지점 여기고 0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자 위로 블록이네?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절대값을 씌운 게 이게 fx란 말이야. x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디야? 자 바로 요거지 요거. 우리가 해야 될 게 2번과 똑같은 거지. x의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하라고? y축을 기준으로 절대값 x니까
y축을 기준으로 양수 오른쪽만 남기고 왼쪽을 지운다. 그 남아있는 걸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해 보십니다.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표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얘가 x의 절대값이었으니까 y축이 기준이잖아, 그지? 그럼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남기고 왼쪽 지운 다음 그걸 대칭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0 이상일 때가 이걸 의미하는 거고 0 미만일 때가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로 따로따로 그리는데 그냥 이걸 보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훨씬 빨리 그릴 수 있다. 그럼 이거 보고 우리는 이제 뭐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지금 봐봐. 여기가 y값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꼭지점의 y값이. 자, 그럼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니 최소값이 존재하니? 최대값이지, 최대값. fx의 최대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보다 다 작거나 같잖아, 밑에. 아니? 그럼 우리는 이제 fx에 관한 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대 최소의 개념이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야, 사실. fx를 t로 치환하면 y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5. 자, 그럼 t가 얼마야? t가 마이너스 4분의 7 이하지, 그지? 자, 얘를 표준형으로 붙이면 t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4가 되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이차원도 너희들 그릴 줄 알잖아. 어떻게 되니? y고 여기가 t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지?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지? 0,5를 지날 경우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래.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이면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니까 뭐 대충 한 뭐 이 정도 되든지 이 정도 되든지 할 때는 거기서부터 왼쪽이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해봐. t가 지금 x값이야. x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작가랑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뭘 구하래? 최소값. 당연히 어디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응. 이 개념은 우리가 2차원수의 성질만 알고 바로 풀 수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이유는 굳이 몰라도 2차원수만 알고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절대값이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너희들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야. 그 기억을 해놔. 자, 706번도 이것도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진짜 화장실 어. 그래프 S축 하나의 두 점을 A를 할 때 3, 5, A가, 자, 3, 5, A가 5B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의 길이가 A라면 여기의 길이는 3A가 되겠지? 5A의 3배가 5B니까. 근데 이건 좌표니까 얘는 길이지만 좌표는 뭐가 돼야 돼? 이거 길이는 양수야. A는 양수란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3A가 되야 되겠지. 그치? 좌표를 쓸 때는 조심해야 돼, 부호를. 자, 이게 y는 fx인데 그럼 이게 뭐니? f-a가 0이고 f3a도 0이라는 소리가 똑같이 좌표를 대입했으니까, 자, 그때 두 분의 합이 2다. 그럼 두 분이 얘랑 얘잖아. 마이너스 a 더하기 3a가 2다. 2a가 2다. a는 1이다. 그 다음에 f 3x 빼기 k는 0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이네. 똑같은 f고 똑같은 0이니까 3x 빼기 k가 마이너스 a일 때 3x 빼기 k가 3a일 때, 즉 x는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k 3분의 3a 더하기 k. 자, 이 두 분의 합은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니까 2a 더하기 2k.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자, a는 아까 1이라고 했지? 그럼 3 곱하면
A에다 1 대입하면은 2 더하기 K고 자 3이 1로 가면 마이너스 3이지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K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를 구할 A3이라고 나와도 좌표는 부호를 잘 봐야 돼 지금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는 좀 똑같아 다음에 이제 707번이 조금 어려웠지? 707번 자 여기의 좌표가 A, B 여기가 0, 마이너스 B 근데 B가 2래 그럼 2니까 그냥 넣어야지 뭐 그냥 2를 대입하면 되죠 B가 2라고 주어졌지?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gx의 2분의 차가 6이다 그럼 여기 교점에 x좌표가 안 주어졌네? 자 우선 fx를 먼저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지금 0, 마이너스2가 꼭지점이야 지금 꼭지점이 0, 마이너스 b 지금 0, 마이너스 2니까 자 x제곱의 개수는 안 주어졌지? 뭐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문자를 줘야지 kx제곱 빼기 2다 0,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놓자 그 다음에 y는 fx가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a, 2를 지나지 자 a, 2를 대입하면 fa는 ka 제곱 빼기 2가 2다 자 그래서 ka 제곱은 4니까 k는 a 제곱분의 4다 그래서 k를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fx는 k 대신 뭐 이렇게 우선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자 gx는 우리가 이제 1차함수인데 원점을 지난대 그 다음에 a, 2를 지난대 굉장히 간단하다 0, 0과 a, 2를 지나니까 기울기는 a분의 2x y좌표는 0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fx와 gx 같다 제곱이지 a제곱분의 4x제곱 빼기 2가 a분의 2x와 같다 자 양변에 a제곱을 하면 그래서 넘기면 2로 나누죠 이렇게 되겠네 그때 두 분의 차가 6인데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꼴이 되나 안 되나 자 곱해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a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야 그럼 x는 뭐니? 마이너스 2분의 a 또는 a지 아 그래서 여기 x값이 a니까 여기 x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구나 알 수 있다 그럼 두 분이 바로 차가 뭐야? a가 양수잖아 a가 양수기 때문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a 빼기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3a가 바로 6과 같다 차가 그럼 주어졌지? 그래서 a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a는 4다 그럼 fx는 원래 식은 뭐야? fx는 a에다가 4를 넣으면 되지 이제? 4, 4, 16분의 4니까 4분의 1 x제곱 빼기 2 자 fx는 0에 두 근의 곱이니까 뭐야? 알파벳 하면 a분의 c가 마이너스 a지? 분의 곱은 마이너스 8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a x제곱의 개수를 k로 놓고 k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풀면 되지 다음엔 이제 뭐 708번이 좀 까다로운데 이건 좀 신경이 요즘에 나오는 문제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y는 x제곱이지. 자, 2,0이 꼭지점인 완전 제곱식인데 n은 자연수야. n은 100 이하인 자연수. 1, 2, 3, 100 이하.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교점의 좌표를 x1과 x2라고 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x2가 자연수가 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